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석호연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도전은 자유민주주의가 전체주의로부터 심각하게 훼손되고 경제가 처참하게 망가지는 작금의 현실을 바라만 볼 수 없어서입니다. 악랄한 정치보복, 저임금, 소득, 주도성장 실패, 원전 폐기, 그리고 전교조 및 민주당의 만행, 내로남불식의 법치주의가 현 정권의 오만과 만행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최근에 중국 우한 폐렴으로 온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정권은 친북, 친중에만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했던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이 고립과 같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2년 8개월간 정부 여당이 국민을 위해 이뤄놓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온통 부정적이고 암울한 결과들 뿐이었습니다. 과거 속에 묻혀 있을 뿐 화성병 선거구 전체는 미래를 위한 도약도 희망찬 미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화성병, 봉담읍, 기배동, 화산동, 병점 1동, 병점 2동, 그리고 동탄 3동, 반월동, 과거 속에 묻혀져 있는 화성병 선거구, 이제 경제가 살아나는 삶의 도시, 교육의 도시, 교통이 함께 숨쉬는 가치가 상승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우한 폐렴이 발생한 지 벌써 10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한 폐렴을 국경을 차단하고 자국민을 보호했더라면 아마 어제 발표대로 10,000명의 우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또한 사망자 또한 165명을 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스스로 자아평가하듯이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도 이런 소리를 하시는지, 마치 우한 폐렴이 대구에서 번진 것처럼 대구를 차단한다는 엉뚱한 발언까지 해나가면서 현 정부는 국민을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보면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학교를 무한 휴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써야 될 마스크가 며칠을 쓸 수 있는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스크를 교육부로부터 가져다가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마스크는 고작 아이들이 일주일도 쓸 수 없는 마스크를 지금처럼 100일 아니면 아직도 얼마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이런 사태에서 마스크 보관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이 과연 현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는 시작됐습니다. 2035년 28.7%가 고령화가 된다고 합니다. 2065년에는 42.5%의 고령화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가정에서 돌봄을 못 받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편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돼야 됩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가족 돌봄자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돌봄자들의 일과 돌봄, 양립 지원이 확대돼야 합니다.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족 돌봄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고, 이 어르신들의 일자리 또한 많이 늘려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노인정이 새로 신설되는데, 노인정으로의 역할뿐만 아니라 노인정 안에서 가벼운 신체 운동을 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도 또한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책임지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는 꼭 국회에서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기관에서는 아이들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를 돌보고 있으면서도 양육수당을 받지 못해서 어려워하고 있고요.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퇴원을 함으로써 국가 지원 보육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육료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린이집은 곧 교사를 내보낼 수밖에 없고 폐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가정에서는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보육료를, 양육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은 어쩌다 있을 수밖에 없는 긴급한 사항이라고 하면 가정에서의 양육수당과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사가 안정된 직장에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하고, 요즘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가 1,9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은 무려 3,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급식료도 반드시 1,900원이 아니라 3,800원으로 인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성 시민 여러분, 요즘 봄 날씨 어떻습니까? 저는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미세먼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한 폐렴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놀이터, 산에 가보면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가 없다는 것은 우한 폐렴으로 중국이 공장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에 유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현 정부는 아직도 중국에 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곧 우한 폐렴으로 중국의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중국과 정상연례회의를 통해 한중 환경 장관 상설 기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고 수준의 미세먼지를 감축을 위한 공동 중국과 협약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시설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 취약계층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꿈나무들의 미래는 밝습니다. 미세먼지를 통해 꿈나무들이 아픔을 겪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에게 마스크 지급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4년간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봉담 1고가 사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봉담 1고, 경기도 교육청에 받아들이는 교육세가 봉담에서만 나오는 교육세를 가지고 봉담고를 짓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교육세를 가지고 봉담 고등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여쭤보고 싶고요. M버스를 추가 노선을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M버스를 추가하실지 묻고 싶습니다. 수도권 광역열차 GTX-X 수원까지 오기로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원희철 전 원내대표와 함께 국토부 국장, 과장을 만나서 GTX-C가 수원까지 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거는 반드시 병점역까지 와야 된다라는 어필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병점역과 오산역, 평택까지, 지제역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 자리에서 반확답을 받았습니다. 반확답을 받고 그 확답받는 과정에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가 협의를 해서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마무리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네, 우리 화성시 중부권, 다시 말해서 봉담부터 반월동까지 이어지는 결안의 반달 모형의 군공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군공항으로 인해서 소음 피해 및 고도 제한에 묶여서 개발 행위 자체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60년 넘도록 비행장 하나 때문에 병점 역세권 또한 아무 개발 행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압고가 우리 황계동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화약고가 오래 부패돼서 잘못 터지기로도 하면 반경 4km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 폭탄을 안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수원 군 공항 비행장은 옮겨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화성으로 옮겨진다면 민간 공항으로 위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점역 환승센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본 국도에서 내려오는 버스가 병점역을 거치지 못하고 지상으로 내려서 지나가다 보니 비가 오나 눈이 오면 많은 시민들이 우산도 준비되지 못한 채 병점역을 걸어서 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점역을 바로 치와와해서 환승센터로 만들어진다면 모든 버스들이 병점역을 돌아서 나가게 되면 병점역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연히 에스카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본 국철과 일본 국도 그리고 어촌에서 인천에서 내려오는 어촌까지의 KTX가 봉담, 화산, 병저를 연결한다 그러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요즘 아직 용역 보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주 이천에서 오는 국철이 동탄까지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동탄까지만 연결돼야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바로 동탄이 아니라 병점역까지 연결을 시켜서 인천선과 연결이 된다면 남북 간의 도로뿐만 아니라 동서 간의 도로, 철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병점역 환승센터를 통해서 지역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높이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제가 2년 전 시장 선거 때 분명히 화성시로 비행장 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느낀 것은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현장을 직접 보았습니다. 봉담부터 반월동까지 26만 명의 선거 주민이 살고 있는데 26만 명의 소음 피해 및 고도 제한에 묶여서 개발 행위 자체를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방법이 됐든 수원 군공항을 이전해야겠다라는 확신을 다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원 군공항이 이전돼서 26만 명의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는데 수원시가 이익금이 남으면 50%를 화성시에 주겠다고 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익금이 남지 않으면 화성시를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수원 공공항 비행장 이전의 모든 것들은 화성시가 전적으로 맡아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것이 해명이 아니고 제가 권칠승 후보님의 국회의정 활동의 속기록도 보고 여러 가지 내용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것이 없는 사실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이라도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는 한 번도 언급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그 권칠승 의원님의 한국 매니저 실천본부에서 자료 제공한 것을 보면 일반 관련해서 법인이 상임해서 보육대련의 재발 방지 관련 법률안 발의한 것이 잘못됐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허위 포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묻고 싶고요. 그렇다면 아까 4년간 많은 것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4년 동안 총 예산을 갖고 온 것을 패스트트랙에서 보니까 13.9% 정도 예산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럼에도 이렇게 화성시에 많은 재정과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석호연 후보 순서입니다. 정부에서 줄줄이 풀리는 돈을 보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 보조금 9조 원, 지자체 기본 보조금 2조 원, 소비 쿠폰제 2.8조 원, 중소기업 보조금 58조 원, 회사채 31조 원, 무려 어마어마한 돈들이 현재 국가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소상공인의 손을 잡고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2월까지는 버텼고 3월까지는 버텨보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3월 말이 되자 임금도 줄 수가 없고 이자도 낼 수가 없고 그리고 세금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데 화성시는 국민 1인당 20만 원을 주겠다고 한다고 합니다. 저희 미래통합당에서는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줄 거면 100만 원을 주자고 주장을 했지만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만 원을 주자고 하는 발의를 한 것 같습니다. 15일 이내에 발의를 해야 되는데 15일을 거치지 않고도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서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과연 화성시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위양 중소기업을 위하고 소상공인을 위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다면 굳이 4월 15일 이전에 줘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지금 우한 폐렴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는 휴원하고 있습니다. 무기한 휴원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써야 할 돈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지원을 한다면 얼마나 그분들의 아픔을 덜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직원을 그만두게 하려고 하니까 무급 휴가를 주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겠다고 사직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는 무한정 많이 늘려져 있는 것인지 중소기업의 소상공인의 조금씩 이자를 연장해주고 유예시켜주고 그리고 세금을 유예시켜주고 한다면 국가 대출을 저리금리로 지원을 한다면 많은 근로자들은 함께 포근한 자리에서 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 속에서 무조건 국민 1인당 더불어민주당이 주창해오던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차별적 복지를 한다는 그 자체 또한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 전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와 차별적 복지에 얼마나 논쟁이 뜨거웠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화성시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어느 도시보다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우리는 정치인이라면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과연 화성시나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피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화성시는 많은 인구 변화가 급격히 변하는 도시입니다. 화성시가 5개년 계획 및 그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4개 권역으로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서부 권역에는 남양, 매송, 비봉, 마도, 송산, 세설동, 서신, 송산 그린시트, 서해안 권의 핵심으로 해양, 레저, 문화, 관광 중심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권역에는 우정, 팔단, 장안, 향남, 양감, 정남 이쪽은 문화예술진흥과 종합계획 수립 및 역사문화, 관광 콘텐츠, 발굴이 함께 연계돼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동부 권역에는 기배, 화선, 진안, 병점 1, 2동, 반월동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용주사를 비롯한 윤건능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도시 그리고 역사의 도시, 교육적 측면에서 인프라 및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북 번역은 동탄 1이지구 우수한 인재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화성시 창업 생태가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배, 화산 이 지역에는 용건능 그리고 용주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이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조성하자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제 생각으로는 그 용주사, 용건능을 둘레길을 만들어서 화성 시민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우리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 제도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담에 한 8만 3천 명이 살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100명 중 30명이 봉담 고등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70명 정도는 수원이나 바란이나 오산 그 외의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아침에 그 친구들이 등교하는 모습을 보면 옛날 버스, 만원 버스처럼 밀고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기배, 화선, 봉담을 아우러서 생각한다면 아마 100명 중 20명도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봉담 1고 하나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담 1고, 2고, 3고까지 만들어졌을 때 기배, 화산, 봉담의 주민들이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과연 기배동 학생이 어디로 배정을 받을까요? 봉담에 있는 부족한 학생들이 과연 어디로 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잘못된 시설은 좀 더 보완하고 학교가 준비되어 있을 때 고교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화성시는 인구가 밀집되는 지역입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아마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 선거구, 지역구가 4개 선거구로 구분되다가 결국은 성사되지 못하고 3개 선거구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4개 선거구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인구가 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4개 구청제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확신하고요. 두 번째, 인근에 이미 수원은 구청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구청제가 도입되어 있는데 화성시가 대동제라든가 책임 읍면동제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아마 수원시와 화성시의 격차 또한 많은 불편을 시민들이 느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화성시는 읍면동제 4개 구청제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그만큼 조성이 되어 있는데 문화와 예술이 없는 도시입니다. 문화와 예술. 북부 고양시에는 킨텍스가 있어서 많은 문화와 예술을 자랑할 수가 있고요. 수원시에는 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많은 문화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권에는 그런 시설조차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간에 그런 문화시설이 하나. 제가 봤을 때 그것이 구청제에서 그렇게 대동제로 바뀌어서 시범 운행을 하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가 최인석 전 시장이 있을 때 그런 언론 문제가 많이 나와 있었고 화성 시민들조차 그 대동제에 대해서 많이 반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시는 정말 어촌을 비롯해 농촌, 대소시, 중소도시가 모두 복합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지금 시청은 남북권에 서북권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구청제가 빨리 만들어진다고 하면 아마 시민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정부에서 이렇게 대동제라든가
책임 읍면동제를 밀어붙인다면 많은 시에서 부딪힘으로 인해서 시민들과 함께 아마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화성시의 장기계획 2040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4개구 구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또한 화성시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늘어나는 인구를 대비하기 위해서 민원인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책임 읍면동제가 구청제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석호연입니다. 요즘 교육부가 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100일이 넘는 우한 폐렴에도 불구하고 준비 없는 무기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화상을 통해서 교육하라고 했습니다. 화상 교육을 할 교사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배워야 될 화상 교육을 배워야 될 학생들은 컴퓨터조차 인터넷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부가 발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과연 대한민국에서 끼를 살리고 대한민국에서 함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배우라는 겁니까? 연대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물론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 할지언정 100일 동안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청소년들을 위해 함께 뛸 수 있는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 마련하지 않고 급급하게 내려진 정책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은 울고 있습니다. 저는 화성시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끼를 키우십시오. 그리고 그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을 길러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일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석호연입니다. 고맙습니다.